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요, 상대가 뭐예요? 물건이죠. 물건의 매매란 말이에요. 물건의 매매, 그 다음에 용역의 제공. 이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보면은 담보 제공을 위한 재화의 인도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돼야 안 돼요. 담보가 뭐죠? 내가 그 아파트에 그러한 거를 이제 만약에 못 갚았을 때 아파트에 대해서 그거를 걸고 돈을 빌려받는 거죠. 흔히 얘기해서 이걸 이제 주담대라고 부르죠.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니까 이거는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돈을 빌려받는 거는 금융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과세가 돼야 안 돼요? 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현금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1번은. 그럼 2번 현물 출자를 위한 재화의 인도 뭐예요? 물건이죠. 그래서 2번에 해당이 되고 3번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물건이죠. 됐죠? 그 다음 4번 재화의 인수대가로 따른 재화를 인도한 교환거래. 재화를 인수대가로 하는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현금이라든지 어음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뭐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물건이 아니죠. 그래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영세 설명합니다. 자, 1번 영세율이 적용되면 해당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되지 않은 효과를 가졌으며 이전 단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진 아니한다. 이건 영세율 자체가 세율이 0%죠. 사실 없다고 하면은 이 내용 자체가 틀린 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단계에서는 0%이고 이전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아요. 자, 그 다음 2번 면세 사업자는 면세 포기 절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번은 맞아요, 틀려요? 면세 포기 절차에 따라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면세 포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하면. 3번 영세율은 주로 소비지국 가세 원칙 구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만약에 생산지국이라고 돼 있으면 틀려요. 소비지국이니까 맞아요. 그 다음 4번 세율이 0%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아니죠. 0%하고 면제는 엄연히 달라요. 0%는 신고 납부 대상이 돼요. 환급만 받을 뿐이고,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이제 신고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데 면제는 그러한 부분 자체 신고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하고 0%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꼭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개수로 옳은 것은 입니다. 면세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 면세 종류는 뭐 하도 많이 봐서 아실 거예요. 자, 맞는지 안 맞는지 볼까요?
자, 1번 수돗물 면세 맞죠? 수돗물 과세면은요 여러분들 상하수도 금액이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돗물도 못 먹어요. 면세고. 2번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어휴 2번. 네. 2번은 솔직히 말해서 진짜 과세인지 면세인지 좀 의심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비쌉니다. 뭐 저도 제 와이프한테 이제 사주죠. 한 번씩 이제 필요하면 사고 또 사달라면 또 사주고 제가 사주고 이렇긴 하지만 진짜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이거 참 이 돈도 장난 아니죠. 이것도 뭐 가는 것도 진짜 몇만 원 이상 또 몇십만 원 이상 또 드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면세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금액이 너무 비싼 2번이고 3번 연탄 가무 연탄 이건 면세죠. 그 다음 4번 시내버스. 이번에 서울버스 금액 오른다죠? 얼마? 1,400원이 1,400원이죠 지금. 저도 1호선 저기 배방역에서 1호선 부평역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럼 3,400원이가 나와요. 그러면은 6월달부터인가? 1,550원 올라잖아요. 150원 오르죠. 그러면은 좀 하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제 해당하는 금액이 좀 부담이 좀 많이 좀 커지긴 하죠. 사실 150원 가지고는 그냥 뭐 얼마 안 되지만 300원에 20일하면은 하루당 6,000원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정작 월급은 그대로인데 교통비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쓰는 금액의 지출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돈을 모으는 금액도 적어져요. 그래서 진짜 힘듭니다. 진짜로. 농담하고 정말 힘듭니다. 자, 그 다음 신문 광고 영역. 광고는 면세입니다. 그래서 5번은 아니에요. 그냥 신문은 면세인데 신문 광고 영역은 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잘못 적었어요. 면세 아니에요. 과세예요. 그래서 그 다음 6번 의료보건 영역.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과세여봐요. 의료비 엄청 오를 걸요. 3번 도서, 신문, 잡지, 이것도 면세.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 이건 과세죠. 고속철도 여객 운송 용역. KTX나 SRT는 300km짜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200km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로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타고 다니는 이제 ITX 세마로, 그 다음에 ITX 마음, 그냥 세마로는 이제 없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장항선에 이제 이제 그 선로가 거기 안에 전기가 이제 공급이 돼요. 이제 홍성역까지. 그래서 이제 없어졌고, 그 전에 디젤 차로 갔거든요. 그 전에 디젤 차로 갔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TX 청춘, 이거는 다 면세입니다. 근데 KTX SRT 나중에 나오는 이제 뭐 이음도 이제 과세죠. 그 다음에 나중에 해무 나왔거든요. 해무까지 나오면 해무 나와도 이제 이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과세 이렇게 보면 돼요. 토지의 공급, 이거는 면세입니다. 토지의 임대는 과세예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토지 공급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는 거 몇 번, 옳은 거 3개가 면세 부분이다 라고 보면 돼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은 일반과세자 주식회사 3일에 2023년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2023년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의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다. 입니다. 과표죠. 자, 볼까요? 자, 기업 외상 판매액 1,000만원. 위 금액에는 조기결제로 인한 할인액 100만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음. 차감돼 있으면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한글 해독이 참 헷갈리죠. 공부하다 보면은. 차감되어 있으면 놔두면 되고, 차감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100만원 빼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90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 다음 할부 판매액은 얼마예요? 400만원. 근데 위 금액에는 상품 하자로 인한 매출 애누리 50만원이 차감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안 했으니까 50만원만큼 빼면 되죠. 얼마? 450만원. 그 다음에
과세 사업용 부동산 처분액 3천만원, 토지 2,500만원, 건물 500만원. 토지는 면세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건물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500만원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총 얼마예요? 1850만원 맞나요? 450만원이에요? 아유, 정정할게요. 450만. 네, 350만원. 그럼 얼마? 1750만원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3일은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아래와 같이 매각합니다. 기계장치 매각과 관련한 2023년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과표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과세 표준입니다. 자, 볼까요? 자, 대금의 회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으며 잔금을 수령한 이후 기계장치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1기 예정 1월부터 3월달까지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잔금은 언제 해당이 돼요? 2기 예정 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 그래서 얼마? 과세표준. 그래서 두 개 합치면 되죠. 그래서 4,800만원 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 신고 기간의 거래 내역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매입세 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매입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액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과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카드, 현금 영수증 다 포함이에요. 자, 1번 과세 대상 상품 매입액 뭐예요? 과세죠. 자, 본사 신축용 토지 매입액 뭐예요? 면세. 자, 거래처 명절 선물 구입액. 그렇죠. 기업 업무 추진비죠. 뭐예요? 불공. 직원 야근 식사 구입액. 뭐예요? 목리후생비죠. 과세가 해당이 돼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공급가액 2,100만원. 그러니까 면세하고 불공은 포함 안 시키면 돼요. 그래서 공제액은 얼마? 이에 따른 10% 얼마? 210만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76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신고 납부입니다. 자, 1번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불필요하다. 폐업하는 경우는 신고 절차 필요 없어요. 폐업했는데 나 끝났어요. 나 신고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폐업 시 마지막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불필요하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예정 신고할 때는 누락된 금액을 확정 신고하는 때 신고할 수 있다. 뭐 누락은 해도 사실 예정 신고 때 넣어도 뭐 해가 다시 수정 신고해가 해도 돼요. 근데 예정 신고할 때 누락된 거는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번에 해서 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일반 환급의 경우 예정 신고 시에는 환급 세액이 발생하여도 이를 환급하지 않는다. 일반 환급이죠. 환급세액이 발생해도 환급 안 한다고 돼요. 그러니까 일반 환급은 안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 조기 환급은 이제 예정 확정 관계없이 다 해주지만 일반 환급은 예정 때는 안 해주고 확정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때 미환급세액 부분 빼고 그래도 환급이다. 그때 이제 환급을 해주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
수출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일 때는 조기환급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가산세는요, 영역을 몇 개 나눌 수 있는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그 다음에 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이 영역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번부터 자 한번 봅시다. 예정 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한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예정 신고 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 신고할 때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연 제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공급 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 계산서로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아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4월달 분이다 라고 하면은 5월 10일까지 발행해 주셔야 돼요. 근데 지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5월 14일에 발행했다. 그러면은 가산세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지연 발급이 되죠. 매입자인 경우에는 지연 제출 이렇게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 3번. 예정 신고할 때 제출하지 못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예정 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할 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는요, 예정 신고 때 늦어서 확정 신고 때 넣어도 가산세는 따로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매출은 있는데 매입은 굳이 뭐 이제 확정 때 넣어도 그때 이제 한 번에 보면 되니까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산세가 없습니다. 근데 확정 신고 지나서 제출했다? 다 불공제가 돼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4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건 미발급이죠. 미가격을 떠나서 뭐예요? 가공이죠. 그래서 가산세 당연히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다음 중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은 4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이제 그러한 명칭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그 다음 작성 연월일. 공급 연월이 아닙니다. 작성 연월일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 가입가 세액입니다. 이 4가지는 필수로 적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없는 건 몇 번이에요? 공급받는 자의 주소가 되는 거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주소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예요. 발급 시기. 원칙은 뭐예요? 공급일이죠. 근데 특례가 있어요. 뭐냐면은 공급 시기 전은 이제 대가를 받기로 하고 물건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을 때는 7일. 그 다음에 공급 시기 후는 다음 달 10일. 이런 특례가 좀 있습니다.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를 수령할 때 공급 시기를 본다. 이거는 선발행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건 30일 아니고 언제? 7일이요. 그러니까 제가 적은 거. 그래서 1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해서 수령한 현금이 없는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공급하는 날짜에 발행을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발행 안 해준다? 물론 그런 회사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발급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공급일이 생겼기 때문에 발행은 꼭 해줘야 돼요. 3번.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업자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예요.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공급했으니까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거는 원칙인 게 당연히 맞죠. 언제? 공급일.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4번. 거래처별로 1여월 공급가의 합계를 다음 달 25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다음 달 25일 아니죠. 언제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에 옳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9월달 문제는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네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확실히 공부를 하지 않은 이상은 많이 헷갈릴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쉬운 것도 많이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관리 1급은 사실 이제 책 자체 양이 이제 좀 방대하잖아요. 이건 중고책이에요. 예, 중고책인데 지금 이제 회의관리 책 1급을 제가 이제 예전에 시험을 합격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012년도 거를 갖고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22년도 건가? 예, 이걸 이제 제목에는 웬만하면 안 변하니까 이렇게 좀 사가지고 좀 저도 보고 있긴 해요. 왜냐면은 가끔 가다가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책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찾는 게 좀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이 있으니까 저도 이제 다시 공부하는 기분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찾고 있어요. 그래서 100% 맞는 풀이 해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보아주시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23년도 거 보시는 분도 계시겠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재무회계하고 세무회계는 총 8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여러분들 각 회차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촬영 일자는 2025년도 4월 25일이고요. 8회차까지 모든 업로드가 5월달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또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의 소득세법 꼭 잘 보아주시고요. 문제가 이제 개정 전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개정했을 때 금액은 얼마냐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회의관리 1급은 재형관리사를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회의관리 1급을 많이 응시를 하고요. 회의관리 2급에서 회의관리 1급으로 응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이제 회의관리 1급으로 도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회의관리 1급은 체감상 따라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필기에 꼭 그러한 지식을 얻고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재형관리사까지 모두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